토트넘 허스퍼가 이 콘테 감독 없는 상황에서 좋은 축구를 보여주고 심지어 이제 스텔리니 코치가 낫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또 이탈리아에 떠오르고 있는 전술가 이 데체르비 감독이 토트넘의 후임이 유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미 이제 풋볼 인사이더의 보도를 통해 얘기해 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솔직히 이제 영국 내에서는 공신력에 있어서 일타라고 할 수 있는 텔레그래프의 맨로 기자가 또 언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더 진전된 상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탈리아의 소식에 있어서 역시 뭐 최고 공신력을 자랑하는 그렇죠. 잔루카 디마루초가 로마노 스승이잖아요. 이분이 최근에 또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에서 얘기를 했어요. 콘테 감독은 올 시즌이 끝나면 역시 토트넘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뭐 그런 느낌들이 좀 커지고 있다. 이미 얘기한 바가 있는데 뭐 한 번 더 세기를 박은 거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하면은 그래도 재계약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있긴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콘테 감독이 지금 안 그래도 이번 시즌 들어서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벤트런의 코치라던가 그 비알리라던가 미하일로비치라던가 그러면서 이탈리아로 돌아가고 싶다, 가족과 같이 하고 싶다 그런 의사를 은연중에 내비쳤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의사를 내비쳤었죠. 거기다 본인도 이제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하더라도 이탈리아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콘테 감독의 결정뿐 아니라 토트넘의 결정도 중요한데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토트넘도 그냥 새로운 감독을 찾자. 사실 그러니까 콘테 감독과 토트넘의 방향성이 조금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결국 토트넘이 콘테 감독을 선택한 거는 최근 무관이 너무 오래되니까 무리뉴라던가 콘테 감독을 선임한 거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선임을 하게 된 건데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보드진들도 그런 얘기들을 몇 번 했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무리뉴와 콘테는 사실 공격적인 축구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윈나우라고 해서 사실 컵대회 우승 냉정히 말하면 솔직히 이제 그 토트넘도 알아요. 자신들이 어떤 대회를 우승할 수 있는지. 카라바오컵 우승을 노골적으로 노려왔었어요. 그래서 무리뉴 감독도 결승까지 갔었고 또 이번에 노팅엄한테 조기 탈락했을 때 좀 유독 큰 반응이 있었던 게 그리고 로테이션 안 돌렸던 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사실 이제 그런 희망을 이어가기에 콘테 감독이 요새 좀 너무 무기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승 못할 거면은 그러면은 자기네들의 방향성과 다른 거니까 그렇죠. 길게 갈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잔루카 디마르초도 그런 분위기들을 감지했을 때 콘테도 이제 내려놓은 것 같다. 토트넘과는 여기까지니까 본격적으로 아마 이런 상황이 됐다면 토트넘이 후임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제 토마스 투엘 감독의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현지에서 또 믿을만한 매체들이 또 언급을 했기 때문인데 그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온다면 최고이긴 한데 투엘 감독 자체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더 좋은 팀을 먼저 생각할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스페인을 선호했었잖아요. 스페인을 선호해가지고 이제 스페인어를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가장 최근 보도 중에 하나로 파리 생제르맹이 자기네들의 그 투엘을 경질한 거를 후회하면서 우리의 실수였다라고 하면서 투엘한테 다시 접촉했다는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투엘 감독은 스페인을 원하지만 일단 바르셀로나가 너무 잘 나가요 지금. 그래서 차비 감독이 라리가 우승을 하는데 경질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1옵션으로 원하는 바르셀로나는 못 갑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가고 싶었던 건 시메오네가 떠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시메오네가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에서 최고 연봉 감독이에요. 갈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계약을 지키겠다라고 했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시메오네도 떠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거기에 움직임을 이제 맞춰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메오네가 나 안 떠날래. 이렇게 되어버린 일단 거죠. 2024년까지 하겠다. 그러면 이제 뭐 못 내보내요. 위약금을 주기엔 너무 비싸요. 그렇죠. 최고 연봉 감독이니까. 그리고 정지할 명분도 사실 없어요. 지금 성적이. 그래서 아틀레티코도 못 가면 이제 투엘이 갈 수 있는 스페인 팀은 레알 마드리드만 남았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 레키프지에서 역시 공신력이 높은 로익 탄지 기자가 투엘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 레알을 또 못 갈 수도 있거든요. 레알도 투엘이 1순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그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안첼로티 감독이 이제 브라질 대표팀 감독에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실제 그 브라질이 임시 감독 체제로 가고 있어요. 그 20세 이하 대표팀을 맡았던 그거 놓고 보면은 안첼로티 정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게 유력하지만 또 레알 마드리드는 지단 복귀설이 또 있어서 또 지단. 그래서
투엘보단 지단이 나요, 솔직히. 예. 레알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같은 경우는 바이에른이 투엘을 선호할지가 조금 관건이긴 해요. 예. 왜냐면은 안첼로티 감독이 바이에른 지휘봉을 잡다가 이제 파리 생제맹한테 대표 당하면서 경질됐을 때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바이에른이 원래 투엘을 데려오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루메니게 CEO가 투엘과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투엘이 미넨 공항까지 와가지고 만나는 장면까지도 사진이 찍혔었는데, 근데 마지막 순간에 실질적인 바이에른의 그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헤네스가 반대해가지고 무산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왜냐면은 투엘의 그 전력 있잖아요. 맨날 싸워왔던 전력 때문에, 예, 그때 이미 거부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데려올까?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이 로익 탄지 기자의 보도는 바이에른이 원한다는 게 아닙니다. 네. 투엘이 내가 행선지를 가고 싶은 팀 중에 바이에른과 레알이 그렇죠. 있다. 그리고 파리는 솔직히 이미 한번 해보기도 했고 안 좋게 네. 나왔기 때문에 파리가 원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땐 투엘 감독은 다른 팀을 좀 기다리지 네. 않을까. 근데 그때 어쨌건 그 투엘은 바이에른 감독을 하고 싶으니까 미넨 공항까지 가가지고 그렇죠. 만난 거였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투엘 감독의 거치는 여름까지 좀 봐야 돼요. 네. 다른 팀들 상황을 봐서 만약에 레알이 지단 선임하고 바이에른도 경질 안 하고 파리는 솔직히 이제 뭐 다른 감독을 데려올 수도 있는 거고 네. 투엘이 파리보단 토트넘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둘 다 네, 오퍼가 오면 그렇죠. 요건 지켜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뭐 바이에른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오면은 나겔스만이 이번에 뭐 분데스리가 우승을 못 해버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조기 탈락하면은 예. 그러면 투엘한테 오퍼를 할 수도 그쵸. 있는 거고. 그래서 투엘은 좀 변수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단이 또 나 다시 레알 마드리드 가기 싫어 이래버리면은 레알 마드리드도 투엘한테 띄워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투엘을 기다리기엔 너무나 변수가 많고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움직여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일단 풋볼 인사이더로 이직했다고 할 수 있는 전 골닷컴 영국판 편집장인 웨인 베이세이 기자가 토트넘이 로베르토 데체르비 브라이튼 감독에게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아서 후임 후보로 올려놨다 이런 보도를 했었어요. 베이세이 기자 같은 경우는 제가 골닷컴에 있을 때 같이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죠. 예, 그래서 뭐 자주 대화도 했었고 뭐 밥도 먹고 했었는데요. 예, 이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멜리사 레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지금 스카이 스포츠에서 밑에서 일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세이가 꽤 공신력이 있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최근에 풋볼 인사이더에 가서 많은 이제 이적설들도 소개하고 독점 기사도 쓰는데 대부분 이 풋볼 인사이더에 좀 말도 안 되는 좀 믿기 어려운 기사들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베이세이 기자는 꽤 타율이 높아요. 심지어 리즈 유나이티드가 하비 그라시아 감독을 선임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매체들이 나오기 전에 또 먼저 올렸어요. 다만 이제 풋볼 인사이더가 그렇게 좀 덜 유명하다 보니까 안 알려졌는데 그렇죠. 어찌됐거나 베이세이 기자의 타율이 높아지고 있다. 뭐냐? 데체르비 얘기를 가장 먼저 꺼냈는데 맨로가 오늘 데체르비 얘기를 좀 꺼냈다. 좀 약간 뒷북이죠. 하지만 대신 이게 확실한 얘기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거죠. 맨로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명한 기자니까요. 축구 팬들이라면 거의 많이 아는 기자죠. 텔레그래프의 이제 현재 에이스로서 뭐 런던 지역 소식이 정통하고 팔로워가 50만이 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큰데요. 브라이튼의 로베르토 데체르비가 지금 유럽 최고의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한국 시간으로 2월 22일 오늘 새벽에 썼어요. 그리고 본인이 2번 리트윗할 정도로 이거 약간 좀 밀더라고요, 기사를. 그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브라이튼이 오는 여름 로베르토 데체르비 감독을 지키기 위한 경쟁, 배틀이라고 표현했어요. 경쟁이 증명했다. 전쟁이에요, 거의. 포터 감독이 후임으로 선임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말이다. 그러니까 빠르게 두각을 나타낸 거예요. 데체르비가 브라이튼에서 대단한 일을 해냈다. 포터 감독의 좋은 성과를 이어받아서 현재 리그 7위고 유럽 대항전 진출 경쟁까지 하고 있다. 뭐 좋은 성과를 이어받은 걸 넘어서 업그레이드 시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43살 어린 감독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미 토트넘 호스퍼와 연결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썼지만 이전부터 보니까 감지되어 왔고 이게 연결이 되어 왔다. 베이세이 기자가 아마 보도했던 때에 아름아름 알려졌는데 좀 더 확신이 든 것 같아요. 이게 쓴 것 같은 거 보면. 근데 여기서 단서를 거기 달긴 했어요. 올 시즌이 끝나고 콘테 감독이 떠난다면, 그러니까 떠날 경우에 후보니까 개별 접촉은 안 했지만 구단 내부에서 검토했다는 얘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앞서 그 디마르초 얘기 드렸잖아요. 떠날 것이 유력하니까 현재로서는 콘테의 후임 1순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토트넘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이탈리아 최고의 팀들이 데체르비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팀들이라고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뭐 예를 들면 첼시라던가 리버풀도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거죠. 왜냐면 두 팀 다 지금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이건 텔레그래프 맨로 기자의 소통 본인이 취재한 얘기예요. 소스라고 썼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로마, 인테르, AC 밀란, 유벤투스가 올여름에 감독 교체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4개 팀이 모두 데체르비를 고려한다.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지금 로마 떠날 거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올 시즌 끝나면. 그리고 뭐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지만 뭐 밀란과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감독 교체설이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데체르비 감독은 이미 뭐 베네벤토와 사스올로에서 세리에 감독을 하면서 또
또 잘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성과가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데 또 이탈리아 언론 보도에서는 브라이튼과 계약이 있어도 1150만 파운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충족하면 협의할 거 없이 예. 그냥 갈 수 있다. 게다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데체르비가 브라이튼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왜 옮기겠느냐 하는데 1월 이적 시장에 유럽 대항전에 자기는 나가고 싶으니까 영입 좀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원이 안 된 거예요. 브라이튼에서 안 해준 거죠. 그래서 좌절했다. 이게 그 맨로 기자가 처음 공개한 내용이거든요. 예, 이게 그리고 사실하면 데체르비는 참 대단한 사람이긴 하네요. 왜냐면은 불만은 한 번도 토로하지 않은 거거든요. 도리어 카이세도를 팔아도 괜찮다라고까지 얘기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구단에 어쨌건 토를 달진 않았다는 거죠. 공개적으로는 공개적으로는 그러지 않으면서 약간 그래도 그게 불만이긴 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팔아도 되는데 그걸로 영입하면 되지 않겠어라는 마음이 내심 있지 않았을까. 보강이 필요했고 원하는 선수가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또 올 시즌이 끝날 경우 왜 데체르비가 떠나느냐. 1월에는 카이세도를 지켰어요. 하지만 솔직히 이제 그 지킨 것은 이제 유보된 거라고 봐야 돼요. 본인의 의지가 너무나 강하고 그렇죠. 여름이 되면 이제 첼시와 아스널 어느 팀이든 이제 거액의 제한을 할 거고 이제 브라이튼 리빌딩을 할 텐데 데체르비 입장에서 결국엔 셀링 클럽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리버풀도 뛰어들 수 있죠. 왜냐면은 그 벨링엄 영입에 만약에 실패한다면은 그러면 카이세도로 돌아설 수 있는 거니까요. 결국 데체르비는 브라이튼에서 한계를 느낀 거예요. 물론 이 한계를 느끼기에 너무 빠른 시기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 카이세도만이 아니고 맥칼리스터도 그렇죠. 여름에는 떠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해요. 그렇다면 나도 더 좋은 데에 오퍼가 오면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이 데체르비 감독이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좀 불만을 갖는 모습이 표출되는 거를 맨로 기자가 언급을 했는데 지난주에 풀럼한테 홈에서 졌거든요. 그때 이례적으로 터널에서 크게 분노하면서 조심하게 항의하다가 퇴장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최근에 1년의 불만들이 좀 누적돼서 폭발한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서 브라이튼 구단은 지키고 싶어 하지만 마치 포터 감독이 첼시에 간 것처럼 바이아웃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미 계약서에 넣었기 때문에 보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이 출처는 이 다니엘레 롱고 기자 역시 이탈리아 내에서는 꽤 유명한 기자인데 그렇죠. 이 계약 조항 브라이튼과 계약할 때 1,300만 유로의 이제 바이아웃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데체르비도 여기서 잘하면 나도 뭐 딴 데 점프 뛰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뭐 1,300만 유로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역대 최고 감독 위약금이 포터이고 그 다음이 이제 나게스만인데 포터가 2,000만 유로 정도 되고 나게스만이 1,500만 유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300만 유로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요새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은 이거는 충분히 뭐 지불할 수 있죠. 프리미어리그 팀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탈리아 구단들은 전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계약 기간이 2026년까지인데 브라이튼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겠지만 그 의미가 없는 기간이에요. 저 돈을 내면 그냥 솔직히 시즌 중에도 갈 수 있거든요. 포터가 간 것처럼. 그냥 그렇죠. 지금도 갈 수 있어요. 막말로. 부르면. 그런 상태다. 포터가 그랬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은 가지 않겠지만 이제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또 최근에 이 데체르비를 굉장히 조명하고 분석을 했는데 이게 그만큼 핫한 감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희가 간단하게 뭐 기록 위주로만 소개를 드리면 일단은 이 데체르비 감독이 부임한 이후 기록으로 봤을 때는 한 경기 7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장 많이 기록한 팀이 브라이튼이다. 맨시티가 아니고 브라이튼이죠. 오해로. 물론 뭐 그러니까 평균 점유율 자체는 맨시티나 리버풀이 더 높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70% 이상을 가장 많이 기록한 건 브라이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또 이런 그 재능이 있고 좀 전술적인 감독들에 대한 칭찬을 자주 하는 편이다 보니까 또 데체르비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잉글랜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도 나도 계속 지켜보던 감독이다라고 했고 클롭 감독도 영향력 있는 감독이다. 잘 될 거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기대를 하는 감독인데 이 패싱 네트워크로 보더라도 좀 활발하게 좌우 측면도 오가고 중앙도 활용하고 그러니까 전 영역에서 재밌는 축구를 하는 감독이죠. 그러니까 포터 감독보다는 중앙을 더 잘 활용하는 감독이라는 게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원래 그 저희가 스카우트 H 예전에 그 트로사를 했을 때 제가 데체르비 하고 싶다고 그때 부임했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을 지금 현실화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게 패싱 스퀀스 패스를 통한 공격 전개 횟수도 이제 10회 이상 연결해서 슈팅으로 가져간 게 263회로 또 브라이튼이 굉장히 높은 수치 맨시티에 이은 2위다. 그리고 이제 빌드업 공격도 역시 10회 이상의 패스 중에서 효과적으로 효율성이 얼마나 됐느냐 마무리가 됐느냐도 67회로 2위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아스널이 30.3%고 이제 브라이튼이 25.5%의 효율성 그러니까 공격을 많이 하는 것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축구를 보여준다면 역시 뭐 토트넘도 당연히 뭐 만족할 거고 토트넘 팬들도 만족할 것 같아요. 더 대단한 게 브라이턴이 어쨌건 아스날 맨시티 이런 구단들보다 전력이 떨어지는 팀이잖아요.
예. 이런 팀들을 가지고 만드는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원래 조금 전력이 떨어지는 팀들이 돌풍을 일으킬 때는 약팀 맞춤형 전술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적인 축구, 롱볼 축구, 선수비 후역습 축구를 하는데 데체르비 감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사솔로 시절에도 강팀의 축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높게 평가를 했던 거였고 예. 그리고 지금 와서도 강팀의 축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약간 좀 중위권이라던가 아니면 하위권 팀을 뭐 돌풍을 일으키는 감독들을 볼 때 이 감독이 상위에서 통할지 안 통할지를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이게 강팀에게 맞는 축구를 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주도하는 축구를 하느냐, 만들어가는 축구를 할 줄 아느냐, 이걸 보는데 투엘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고요. 예. 그건 마인츠 감독을 했었을 때, 그리고 또 나겔스만이 호펜하임 감독을 했을 때 그런 감독이었거든요. 예. 근데 데체르비가 바로 그 결을 따라가고 있는 감독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제 토트넘이 정한되면 포체티노 복귀도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데체르비가 이렇게 위약금 조항도 있고 네. 또 이렇게 본인이 떠날 의지가 있는 상태라면 뭐 포체티노를 다시 데려오는 것보다는 데체르비가 좀 적임자가 아니냐. 예, 저도 뭐 그러니까 데체르비가 더 적임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뭐 포체티노 감독도 강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뭐 어린 선수들 육성 이런 것들은 토트넘의 방향성과 맞는 부분들이 있긴 하죠. 하지만은 포체티노 감독은 어쨌건 그 안 좋게 헤어진 케이스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예. 예, 물론 포체티노 감독은 여전히 토트넘에 대해서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고 돌아가고 싶다는 식의 얘기들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또 이제 토트넘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구단은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들도 했었지만은 토트넘 입장에선 결국 포체티노 감독한테 실망을 느껴서 경질을 시켰던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원래 저는 작별한 사람과는 다시 재결합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예. 잘 되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예. 루카쿠, 포그바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 예. 뭐 예를 들어 잘 된 케이스라면 지단 감독 같은 경우 오히려 경질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러니까요. 내가 한계가 왜 꺼가진 것 같아. 그래서 지단- 떠났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예, 지단은 그냥 난 더 이상 할 게 없어 하면서 그렇죠. 그런 예. 거니까 예, 다르죠 좀. 예. 그리고 이제 뭐 무리뉴 같은 경우도 뭐 안 좋긴 했지만 다시 이제 돌아오는 시점에는 또 본인도 바뀌기도 했고 팀도 위기기도 했기 때문에 뭐 좋았던 경험이 있긴 하지만 또 안 좋게 끝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리고 무리뉴는 첼시에서 역대 뭐 최고의 감독으로 불리는 상징성이 있었던 인물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포체티노는 그 정도 급은 아니죠.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네. 좋은 기억도 있긴 하지만 결국엔 예. 결과를 못 냈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팬들의 기대감이라는 거. 최근에는 이제 포체티노가 일할 때보다 토트넘의 규모라든지 투자라든지 뭐 이제 기대감이 큰데 또 체티노가 되면 조금 이제 그런 지금 무리뉴도 왔고 콘테도 왔던 시점을 생각한다면 맞지 않는다. 오히려 데체르비가 이름값이 유명하진 않을 수 있어도 지금 떠오르고 있고 또 핫한 감독이니까 센세이션이 되는 건 데체르비일 수 있다. 그리고 데체르비가 조금 더 토트넘 보드진들이 원하는 방향성의 축구를 하는 사람이죠. 예. 성적은 포체티노가 더 잘 낼 수 있을지 모르더라도 예. 그 전술적인 방향성 자체는 그렇다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게다가 뭐 1월 이적 시장에 브라이튼이 지원을 안 해줘서 좀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건 본인이 영입하고 싶은 선수들이 다른 뭐 팀이나 다른 리그에 있다라고 봐야 되고, 아마도 이제 브라이튼 감독이니까 뭐 비싼 선수를 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토트넘에 부임했다고 하더라도 이적 시장에서의 이런 영입 선수들을 고르는 것들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또 이탈리아 세리에아에서 온 선수들도 꽤 있고 예. 올 우도지도 있고. 아마 온다면은 공격형 미드필더 한 명을 영입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은 4-2-3-1을 선호하는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예. 브라이턴에서도 부임하자마자 초반에만 이제 전임 포터의 3-4-2 쓰다가 예. 결국은 4-2-3-1로 갔잖아요. 예. 그러면서 미토마가 떡상을 했었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의 현재로서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언급되고 있는 유력한 콘테의 후임은 데체르비 감독인데, 이게 얼마나 더 밀도 있게 진행될지 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한준TV에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